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오늘 개파락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양봉을 좀 내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대형주들이 낙폭이 컸었습니다만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 약세 이후에 바로 강하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급등주들도 몇몇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쪽에서는 백화점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면세점 관련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 관련 섹터들도 생각보다 지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등 핀테크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장품 섹터 좀 소폭의 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 섹터들도 소폭은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장 초반 하락 이후에 서서히 좀 저점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좀 매도를 이어가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 초반보다 하락은 줄었지만 강한 탄력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1%대 내림세입니다. 자, 이쪽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스 뉴스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장 초반 약세 이후에 탄력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관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화에 대한 흐름들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수 관련 섹터들에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충격적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관련주들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변동성을 많이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선물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선물도 장 초반 급락 이후에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수는 일단 2070에서 80선대 지지선을 한 번 더 좀 확인해 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환율과 수급에 있어서의 외국인 영향이 좀 적은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쪽 대형주 섹터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리스의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지만 삼성전자도 일단 전 저점권, 현대차도 전 저점권에서는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스 우려로 지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지금 증권주, 조선주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한 전략도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증권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국내 채권과 관련해서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리스 문제에 좀 많이 무너지네요. 삼성증권 중심으로 본다라면 지금 삼성증권 121선 부근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이 딱 한 53,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1선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은 계속 상존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도 56,000원대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확인이 될 때 긍정적으로 접근 시도를 좀 더 이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다른 증권주들도 다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들도 지난주 강한 반등 이후에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영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조선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그러한 이슈들 거의 대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선주들도 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또 빼놓으면은 또 얘기가 안 되죠. 오늘도 이 제약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이 영진약품 13%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파민셀도 역시 13% 넘게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네요. 자,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개별 제약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뭐 이슈들을 가지고서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진약품도 직전 고점 바로 돌파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갭으로 다 상승한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좀 갭으로 상승한 상태가 되겠고요.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권을 지지선으로 뭐 설정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도 워낙 강한 만큼 오늘의 저점이 다시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갭 상승한 종목들은 일단 뭐 그 개별의 흐름에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의 저점이 개별주들에게는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겠지만 추가적인 탄력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부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유하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그룹주에서 지금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소식에 오늘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두 종목이죠. 삼성정밀화학 15% 급등, 삼성 SDI는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네요. 한 2% 정도 오름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예,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죽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아침 고점 11만 8천 원 이후에 다시 되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권이 한 11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을 하셔서 삼성 SDI 대응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뭐 2분기 실적도 크게 좀 기대할 바는 없지만 향후에 뭐 2차 전지 쪽 부분에서는 조금씩 실적은 좀 개선된 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는 11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에서 좀 보셨다시피 일단은 엘리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에르메스 펀드 쪽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윗골이 강하게 달고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물산, 제일모직 다 똑같은 흐름이었었죠. 일단은 갭 상승한 만큼 주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득은 있겠지만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대 부근이 44,000원 부근에서 바로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한다라면 약 한 4만 원 정도의 1차적인 지지선 삼성정밀화학은 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단순한 수급 논리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실적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정밀화학 4만 원 정도에 보유하신 분들은 1차적인 좀 지지선 설정하시고 좀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향후에 오늘 고점 부분이 가장 강력한 저항성이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지금 신세계 오늘 3%가량 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면세점 사업자 관련해서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뭐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될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뭐 전해드리기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 한 번씩 좀 순차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세계도 뭐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호텔신라와 현대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의외로 하나도 뭐 복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신세계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제 금요일 찍은 저점인 26만 원 정도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저항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28만 원대를 다시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신세계 고유의 흐름에서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뭐 항공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해서 지난번 뭐 에르스 관련이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좀 부담을 보였던 종목들이 서서히 좀 회복세를 전체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연일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증권사에도 호평이 오늘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위쪽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카카오도 장 초반 급등 이후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다음 카카오 택시는 저도 타면서 이 부분 때문에 다음이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10만 원대 초반에서 좀 전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하락할 때 14만 5천 원대에서 저항 맞고서 급락이 좀 이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정확하게 14만 5천 원 찍은 이후에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라기보다는 상승폭이 축소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이 종목 14만 원 정도의 1차적인 좀 지지선 설정해 보시겠고요. 오늘 저점권이 13만 7천 원 부근을 단기적인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4만 5천에서 15만 원 부근에 있는 강한 매물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